2024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응원을 받은 학생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에서는 수능 하루 전 응급수술을 받은 학생이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속초 해변에 들어선 대관람차 시설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속초시가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해체를 명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인데 해당 사업자는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예산 삭감 문제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등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폐광 지역의 미래 산업과 강원랜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2023 폐광 지역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6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내 선생님과 부모님의 응원을 받고는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속초에서는 수능 하루 전날 응급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수능을 치는 학생도 있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립니다. 고사장으로 들어가면서 간식과 함께 지역 주민의 힘찬 응원도 받습니다. 고3 시절 내내 옆에서 힘이 됐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러 고사장에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응원 나온 선생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깁니다. 얘들아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 잘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실력 그 이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화이팅! 응원단 속에는 자녀가 이미 고사장으로 들어갔지만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시험 보는 평상시처럼. 이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험생은 12,179명. 그중에는 응급수술 후 병원에서 수능을 응시한 학생도 있습니다. 속초 설악구에 재학 중인 전지우 군은 수능 하루 전날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병원 측에서 1인실을 제공하고 주변 환자들도 학생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서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와 거리 두기 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치러진 2024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 여기에 킬러 문항을 뺀 첫 수능이라는 관심 속에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겁니다. 네, 힘든 하루는 끝났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입니다. 여기에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이라는 점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나와 또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평상시에 이제 많은 준비하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화이팅! 긴장 속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 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다음 달 8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앞서 시작한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4일까지 마무리되고 정시 모집 전형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별로 전형 방식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별로 일정과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의 가채점 결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 여부도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스크 없는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이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 감염은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입 일정과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험생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속초 해변 바로 앞에 관광 테마시설이 조성돼 있는데요. 한 해 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며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시설 허가 자체가 무효라는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입니다. 속초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시설 해체를 명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속초해변 바로 앞에 들어선 관광 테마시설. 아파트 22층 높이 65m에 달하는 대관람차와 관광 체험관 등을 갖춰 속초를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관람차 이용객은 지난해만 8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의 사업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특별 감찰을 벌여 사업 시행 허가와 건축 허가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고 건축 허가와 공작물 신고 등도 적정하지 않게 처리됐다며 속초시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속초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며 전임 시장과 담당 부서장을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2명을 중징계 처분토록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관람차 시설과 탑승장 등이 자연 녹지와 공유 수면 등에 설치돼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게 속초시의 설명입니다. 속초시는 위법 사항을 근거로 사업 시행 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람차와 탑승동 등의 시설은 아예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적법하게 모든 것을 절차에 맞춰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2월 3일까지 보고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특별감차 결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면서 사업 허가를 받고 1년 8개월가량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무효라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자 사업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좀 표현을 하자면은 굉장히 유감스럽죠. 속초시가 공모를 하고 속초시가 공모 당선자에게 허가를 내주고 승인했고 기부 출납을 받았던 건물을 책임에 와서 위협하라 그러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중앙정부와 감사원에서 위법 사항을 지적한 뒤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무효인 행정행위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도 이미 위법한 거는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안전 위협 요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속초 관광 테마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농철 농사를 짓는 여성들의 최대 고민은 화장실입니다. 농산일을 하다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가 많은데 허허벌판 농경지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들녘별 화장실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는 농경지 옆에 위치한 간이 화장실.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들녘별 화장실입니다. 농경지에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는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설치됐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여성농업인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예요. 작년엔 예산 1억 2천만 원, 올해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된 데다 여성 농업인에게 농업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자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여성 농업인 사업 전체 합해요? 이거 얼마 됩니까 이게? 사실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도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사업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해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점은 어쨌든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1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1명이 몇십 명, 몇백 명을 같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저희가 관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관리일 뿐인 거고. 기존 7, 8월에 지급하던 농업인 수당을 농번기가 시작하는 3, 4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농업인들은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3월과 4월 달 이때쯤 지급을 해줘야 그리고 또 필요한 곳에 쓰고 그러는데 빨리 하면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자치도는 시군과 논의해 농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0명 중 9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강원자치도. 농업인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폐광 지역의 미래 산업과 강원랜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2023 폐광 지역 발전 포럼이 16일 하이원 리조트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폐광 지역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폐광 지역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하이원 리조트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2경춘국도 건설,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등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농협 강원본부가 16일 2023년 강원농협 연합판매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 연합판매사업 추진 성과 발표와 우수사무소와 생산자 조직, 직원 등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농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강원자치도 농산물 연합판매사업 실적은 3,315억 원으로 2년 연속으로 3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춘천시가 의암 스카이워크 이용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제한합니다. 이번 이용 제한은 겨울철 결로와 결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 조치로 12월부터는 자전거 통행도 제한됩니다. 의암 스카이워크는 지난 2014년 100m 교량 중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와 강원전선이 16일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전선은 창촌 농공단지에 2024년까지 35억 원을 투입해 건축 면적 63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과 설비를 구축합니다. 강원전선은 전력용 케이블을 개발 생산하는 전선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72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형 일자리 63명과 복지 일자리 7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23명 등입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은 민간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28일까지 수행기관 모집도 병행합니다.